어깨 운동 유튜브에서는 맨날 싸레레 해라 하지 마라, 밀리터리 프레스 해라 하지 마라로 어그로를 끌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최신 근전도 검사표를 통해서 어깨 운동 티어 리스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후면, 전면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S급 운동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삼각근 근전도를 기반으로 한 S급 운동은 의외로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48% 정도의 근전도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우리가 싸레레를 진행할 때는 팔을 내릴 때의 측면 삼각근의 근활성도가 0%인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동안은 측면 삼각근이 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덤벨 숄더 프레스를 진행할 때는 내리는 구간에서 측면 삼각근의 근전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탠딩 덤숄프는 더 큰 측면 삼각근의 부하를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없는 날은 덤숄프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충분히 고립시킬 수 있고 내릴 때 45도 정도만 내려서 자극을 풀리지 않게 해준다면 싸레레가 최고의 S급 측면 삼각근 운동이 될 것입니다. A급 운동으로는 케이블 레터럴 레이즈와 업라이트 로우 동작입니다. 41% 정도의 근전도를 보여주는데요. 케이블로 싸레레를 진행하게 되면 생각보다 근전도가 높을 줄 알고 계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승모근에 자극을 많이 뺏겨서 낮은 근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7% 정도의 근전도를 보여주는 업라이트 로우 또한 아쉽게도 전면 삼각근과 승모근에 자극을 뺏기기 때문에 A급 측면 삼각근 운동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나 리버스 팩댕 머신, 아놀드 프레스가 있습니다. 이 운동들도 후면 삼각근이나 전면 삼각근 운동이지만 의외로 측면 삼각근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후면 삼각근 운동은 후면 삼각근을 자극할 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다음은 후면 삼각근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후면 삼각근 운동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S급 운동은 역시 케이블 리어 델트 플라이입니다. 근전도를 보면 케이블 리어 델트 플라이 동작이 근전도가 70%가량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는 케이블을 높게 하고 팔을 높게 뻗은 뒤 뒤로 보내는 동작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케이블을 높게 설정한 뒤에 팔을 몸에서 45도 각도 아래로 당겨주면 케이블의 지속적인 장력이 후면 삼각근에 큰 부하를 주게 됩니다. 후면 삼각근의 결과가 거의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S급 운동이 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운동이지만 한 팔로 하는 리어 델트 플라이가 60% 정도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A급 운동으로는 역시나 리버스 팩댕 머신입니다. 국민 운동이죠.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중적인 운동입니다. 리버스 팩댕 머신을 할 때는 손이 어깨보다 약간 위로 올라오게 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더욱 큰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A급 운동으로는 가슴을 기대고 진행하는 덤벨 리어 델트 로우인데요. 55% 정도의 근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덤벨을 이용하면 중력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근전도를 보여줍니다. 후면 운동은 역시 케이블이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B급 운동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페이스풀입니다. 38% 정도의 낮은 근전도를 보여주는데요. 페이스풀이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팔의 각도 때문일 겁니다. 팔이 너무 높게 위치해 있어서 후면도 후면이지만 측면으로 자극을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또한 중량을 치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어서 다른 근육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운동입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무극배 진행하게 될 시 측면 삼각근보다도 승모근의 사용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전도가 낮더라도 적당한 중량으로 페이스풀을 진행해야겠죠. 다음은 전면 삼각근 운동입니다. 전면 삼각근을 키우기 위한 S급 운동은 첫 번째는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예상외로 밀리터리 프레스보다 덤벨 숄더 프레스가 더 높은 근전도를 보여줍니다. 밀리터리 프레스는 4등으로 54% 정도의 근전도를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서서 하면 어깨 근육만을 집중하기가 어렵고 코어나 엉덩이, 하체 힘에도 빌려서 할 가능성이 있으니 앉아서 하는 것이 높은 근전도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서 해야 한다고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앉아서 진행하는 게 편하다면 앉아서 진행해주세요. 덤벨 숄더 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진행하는 게 훨씬 근전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A급 운동으로는 아놀드 프레스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운동일 겁니다. 아놀드가 만든 숄더 프레스라고 해서 아놀드 프레스라고 부르는데요. 덤벨을 들고 숄더 프레스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얼굴 앞에서 진행할 겁니다. 중량을 올릴 때는 손등이 몸통을 향해야 하면서 아래로 내릴 때는 손통이 몸통 밖을 향해야 합니다. 또한 이 동작이 왜 이리 근전도가 높을까요? 바로 몸통의 앞 정면에서 덤벨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면 삼각근에 큰 부하를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바벨 프레스와 같이 곁들여서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이런 프레스류의 동작을 하시게 되면 손목에 무거운 무게에 부하가 걸리면서 손목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럴 때는 꼭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서 손목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손목 보호대 제품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B급 운동으로는 덤벨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덤벨 프론트 레이즈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셨겠지만 굉장히 낮은 24% 정도를 보여주면서 전면 삼각근에 큰 부하를 줄 수 없는 운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량도 많이 칠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알고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생각보다 의외였던 결과가 많죠. 특히나 케이블 리어 델트 플라이가 의외였습니다. 당연히 리버스 팩덱이 1등이었을 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과 근전도 검사가 잘 일치했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